네, 결국 진통 끝에 정부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이 4인 대표였죠. 오늘 어렵게 타협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어젯밤 11시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시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1시간 반 만에 대타협을 도출해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협상은 사실 그 전부터 했죠. 아, 그렇죠. 10일에 한 12시, 10일 밤까지 한 12시간 네. 했고요. 12일에 한 5시간 넘게 했고요. 오늘 한 1시간 네. 반 했네요. 그래서 타협을 했는데 핵심은 일단 잠정안입니다. 잠정안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야당 반응에서 나왔지만 앞으로도 사실 갈 길이 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반 해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 그렇습니다. 자, 일반 해고. 그동안에 우리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던 말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해고라고 하는 건요. 예. 징계를 받아서 하는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 해고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뭐 드문 케이스고요. 그런 다음에 정리 해고가 있죠. 그렇죠. 회사가 정말 경영상에 어쩔 수 없다. 이제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정리 해고가 있고요. 일반 해고는 통상 해고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사용자가 볼 때 근로자가 성과가 좀 좋지 않다. 또는 너무 근무 태도가 좀 불량하다. 이런 크게 두 가지 그 기준을 내세워서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 해고 요건이고 그게 통상 해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일반 해고를 갖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뭡니까? 법제화, 그 다음에 아니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바로 이제 이 부분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법제화나 가이드라인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쟁점은 일반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이런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이 좀 명문화가 돼야 되겠다. 그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 명문화를 시키는 방안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법제화가 가장 좋은 거고요. 예. 그 전에 어려우면 정부가 가이드라인, 예. 지침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가장 핵심인 우선 먼저 말씀하신 일반 해고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정부와 노동계층이 적절히 타협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첫째, 정부는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겠다.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 그런 겁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으로 예, 만들겠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으로 가고. 그럼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절차도 명확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가면 정부 아니죠. 그럼 노동계층은 뭐를 받아들여줬느냐면, 주장했냐면 이거를 하는데 노사 또 전문가들이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낸다. 그러니까 일단 노동계층으로 볼 때는 일단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번 거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네. 또는 명분을 내세운 거고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명확히 한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예.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그렇습니다. 노조가 이제 받아낸 거고요. 네. 자, 좀 이따 다시 이제 일반 해고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취업규칙 변경입니다. 네.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이죠. 쉽게 말해서 근로자한테 불리한 걸 만들 때는 임금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예, 얘기입니다. 네. 그중에 제일 컸던 건 임금 피크제였고요. 예. 그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던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노조가 없으면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로 했죠. 예. 근데 이 동의가 다른 용어로 바뀌었죠. 예. 어떻게 자, 바뀌었습니까? 이게 아주 자세히 또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더 두고 내용을 더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임금을 조정하는데 임금 피크를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임금을 좀 되게 깎죠. 올리는 건 없죠. 예. 하는데 그 노조 이제 구성원한테 불이익이니까 하는데 자, 정부가 내세운 게 이겁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때는 자, 일단은 임금을 조정할 때 사측이 이 근로자들하고
늘상 협의를 합니다. 네. 협의를 해도 충분히 했다고 사측이 생각했는데 안 된다. 그럼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진통 끝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근거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 예. 이게 대법원의 판례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겠죠.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것조차 또 앞서 말씀드린 일반 해고가 똑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또 정부 측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입장은 그대로 관철시키겠다 하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의해서 네. 노조의 동의해서 충분한 협의로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상당히 완화가 된 거고 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협의와 합의, 동의는 말이 전혀 다른 거니까요. 거죠. 예, 동의를 하도록 했던 걸 예. 협의만 거치면 돼요. 같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승낙을 걷지 않아도 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컸던 게 이제 임금 피크제인데 쉽게 말해서 임금 피크제 다른 회사 도입했습니다. A라는 회사, 저희 회사도 임금 피크제 지금 예.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B라는 회사에서 자, 우리도 그럼 임금 피크제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협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있었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조건에서 협의인지를 좀 더 봐야 됩니다. 또한 노동계가 오늘은 이건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일단 발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내일 오전 11시쯤에 그 한국노총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이게 내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리는데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합의가 무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설명한 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게 이제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견이 많은 거죠. 그동안에 뭐 판례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판례가 있는데 그게 뭐 일반화된 판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그러면 과연 적법한 거냐? 사회통념상 어떤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보편적인 원리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학계 반응도 있고요. 또는 정부 측의 또 논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 역시 충분한 더 협의를 가야 거쳐야 됩니다. 되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해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해고, 그동안에는 없었던, 아예 말씀하신 건 정리해고 또는 뭐 징계해고, 잘못했거나 회사가 어렵을 때만 정규직 직원은 그냥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해고가 가능한 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취업규칙 변경. 나 근로자한테 불리하는 거는 그동안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됐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협의만 하면 되는 충분한 거죠? 협의, 예. 사회통념에 맞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협의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일단 일반 해고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대타협을 봤는데 네. 노조가 동의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노조가 그러면 보세요. 임금 피크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조도 사실은 큰 틀에서 이미 합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게 된 배경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법이 이미 시행이 됩니다. 네. 그건 이미 국회가 몇 년 전에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럼 정년이 연장이 되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마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조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해준 건데 그것 또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건이 있다면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될 문제겠죠. 네네. 노조 측으로 볼 때는. 네. 일단 해고 문제 그리고 임금 문제로 이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그럼 이런 내용이 법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해고 문제가 됐던 무슨 임금 문제가 됐던 뭐 파견 근로자를 뭐가 됐던 거는 전부 다 법령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특히 지금 두 가지 쟁점은 우선은 정부가 법령으로 만들지 않고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으로 일단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법령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요. 법령이 다툼의 소지가 훨씬 적죠. 예.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두 가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아까 그 얘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노사가 저희들이 잠정 합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4인 대표가 합의를 했지만 노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반응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우선 지금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연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 해고 요건이
이게 정말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해고 요건에 해당되느냐? 예. 노동자가 판단하기에 예. 이거 해고가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는 정년이 60세까지 가는 경우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거기보다 훨씬 적죠. 네. 물론 이번에 이거 만드는 것은 공무원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기업에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53세, 4세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기업체에서 나가는데 이거 60세까지 잡아놓은 거는 이거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서 이거 해고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내 중앙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를 더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겠습니다.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은 이번에 이제 협상에 그렇습니다. 들어갔지만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의 반응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물론 강력한 반대,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협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 자, 노총도 입장이 약간씩 다르죠. 그렇죠. 예. 예, 민주노총이 더 쉽게 그렇습니다. 말해서 더, 이런 표현이 좀 더 강성, 진보인가요? 예, 뭐. 예, 더 진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노동자 얘기 했으니까요. 네. 정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지금 이런 정책을 노동 개혁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자, 원래 정부가 이걸 하겠다는 가장 큰 취지는 한마디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럼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우선 기업들한테 사람을 뽑고 내보내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줘야겠다. 일명 유연성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유연성에 해당되는 게 근데 해고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요. 임금 조정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두 그렇죠. 가지 조건이 유연성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다급하다고 얘기할까? 특히나 이 실업 사태가 청년 고용, 실업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한 40만 명이 실업자예요. 예. 공식 통계가. 예. 근데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사실 역대 까지 최악이죠, 합치면 지금. 한 100만 명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건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정부는 특히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절감되는 돈을 가지고 청년 고용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청년 고용 더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보는 게 절박하다. 또 그래야 고용이 많이 돼야 돈도 많이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야 내수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래서 경기가 선순환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노조 입장, 그다음에 정부 입장을 들어봤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인 이제 곧 정년을 임금 피크를 맞아야 될 아버지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임금 깎였어요. 예. 정년 앞두고 이제 임금 피크제 쉽게 말해서 깎였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깎였어요. 자, 그럼 그 깎이는 임금 갖고 우리 아들 자기 원하는 회사 좀 가서 열심히 좀 일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양질의.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선 그게 이른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자리가 지금 임금이 깎이죠. 위에 임금 피크 들어가면 그 깎이는 사람들은 고용을 대전 정년이 한 3년 연장이 네. 되니까 아무래도 구매력이 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구매력과 그러면 거기서 절감된 돈이 과연 청년 고용으로 연결이 되느냐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게 정부 측은 그래서 제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곳이 민간 기업도 있고요, 공기업도 있어요. 공기업과 민간기업 이미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공기업도 확대를 하겠다는 거 지금 한 30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넓게 하는데 그걸 300개 정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연결이 되느냐? 공기업 부문은요, 아무래도 일명 TO라는 게 있어요. 예. 나가는 사람 들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민간 기업은 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 기업이 더 종사자가 많은데 그게 과연 연결 고리가 확실할까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청년 고용을 그걸 떠나서 청년 고용을 정말 늘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보니까요, 대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해서 연수 기회도 주고 직업 훈련도 시키고 많이 해요. 네. 근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표는 청년 고용을 일자리를 몇 개를 늘렸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실 보면요, 그거 몇 개월 하고 나서 직업교육 시키고 겨우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뽑기보다는 하청업체 이게 겨우 취직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도 완전한 또 취업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노사정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가는 그 청년 고용의 고리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네. 기업들도 보면 정말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노력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앞서 홍상희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간제 기간 연장 네. 부분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2년이면 왜 정규직화할 네.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걸 네. 이제 4년으로 늘린다는 그렇습니다. 거. 이런 것도 지금 논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핵심 쟁점은 가이드라인으로 가겠다는 거고 예. 나머지 5개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노사정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덜 그 충돌이 있었던 거.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5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건 겁니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그다음에 산재보험법 이런 5가지인데 예. 이 5가지 중에 오늘 잠정 합의에 들어간 것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거죠. 이거를 좀 그 문제와 파견 근로자 확대, 파견 근로자라는 게 뭐 나이 많은 직접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정규직 사용 기간하고 파견 근로 확대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노사장이 우선 공동 실태 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거를 정기국회에 이제 입법한다니까 거기다가 의견을 갖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사가 충분히 또 협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5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 더 여전히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거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국회에서 5개가 통과되는데 야당의 협조가 있다면 통과가 되겠죠. 근데 야당이 지금 아까 반응을 보면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또 따져 보겠죠. 그다음에 청년고용 확대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노사정의 절박함이 뭐 이번 대타협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이것 자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뭐 법제화를 하고 하는 쪽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그 현재 파업을 하고 있거나 파업을 하다가 직장은 폐쇄를 당한 기업도 있고요. 파업을 이미 결의한 회사들도 있고 노동계에서 이게 주로 앞으로 향방을 또 어떻게 갈지 그게 더 상황을 더 어느 쪽에서 보면 악화시킨 거고 네. 어느 쪽에서 보면 권리를 더 신장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노동 현장의 반응도 굉장히 국회나 야당이나 그 반응도 중요하지만 노동 현장의 반응도 아까 정찬배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국노총 말고 민주노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사정 대표 노동시장 대타협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박성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